자, 백원우 비서관 기소를 좀 미루는 게 어떨까요? 기소 좀 미룹시다.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좀 미루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제 사실 정치데스크에서 한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재철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이 유재수 감찰무마건과 관련해서 조국 무혐의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주장해서 막 논란이 컸잖아요. 그 대검 간부 장인상에서 밑에 누굽니까?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 심재철 부장한테 당신이 무슨 검사예요? 조국 변호인이. 무혐의라고요? 조국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항의를 받았던 인물. 세게 나간 거예요. 양석조 선임연구관 입장에서는 심재철 부장이 직속 상관인데 당신 검사야, 변호인이야, 조국 변호인이야 이랬다는 건데. 자, 심재철 부장의 논란은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첫 번째 설명 들어가 보죠. 네, 조국 무혐의로 하자 이런 주장에 이어서요.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좀 미루자라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하, 그래요? 역시 지난 16일 대검 반부패부 회의 그 자리에서였는데요. 여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주재로 한 그런 회의 자리였는데 여기서 조국 무혐의 주장에 이어서 백원우 비서관의 기소를 미루는 게 어떠냐 이런 주장도 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검찰은 물론 기소는 공범으로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조국 전 수석과 좀 공범이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판단과 신 부장의 판단이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심재철 부장 과거에 법무부 대변인을 역임했는데요. 이때 잠시 태도 논란을 빚은 적도 있거든요. 그때 모습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응답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장관님을 대변해서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관님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예, 물어봐주시고 하고 가세요? 네네, 가지고 제가 앞에 나가서 질의응답 그때는 질의응답 할 때는 카메라는 좀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를 나가라. 질의응답 할 때 카메라만 내보내면 저희 있을 사람이 있으세요? 카메라를 내보내면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당시 법무부 대변인 시절에 심재철 부장의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심재철 뜻대로 된 것 아니냐 이런 것이죠. 검찰이 지난 17일 조국 전 장관을 유재수 감찰무마 이것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그때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심재철 부장이 조국 기소 좀 미루는 게 어때요? 결과적으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죠.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심재철 부장이요. 이런 것도 지시했다는데 적절한 걸까요?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들한테 심재철 부장이 저기 법무부 직제 개편안 그거 나오잖아. 그거 발표됐잖아. 그거 다들 반대해라. 너 다들 일제히 찬성들 해라. 찬성해. 지시했다는 거예요. 반부패부 연구관들이 이거 뭐야? 이거 우리의 뜻대로 하는 거지 하라 마라 지시를 해. 지시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었다는 거예요. 심재철 부장도 이런 것도 지시했습니다. 자, 감찰무마 관련해서 조국 무혐의 보고서 그것도 좀 한번 만들어봐. 이 대검 연구관들한테 이런 것도 지시했다. 우리 이서구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심재철 부장의 지금 쭉 일련의 이런 행보들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지요? 예, 우리가 흔히 검찰들 비판할 때 정치검찰, 그다음에 권력의 시녀 이런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도 구체적인 모습까지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생히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지금 생생히 보고 계신 겁니다. 네. 바로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확실한 현장을 구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어허.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그 생생한 현장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검찰 스스로의 추락을 더 재촉하는 일이죠. 지금 이번에 검찰개혁이라고 한 인사가 보니까 결국은 권력 비리 수사, 청와대 실세들의 수사를 막기 위한 그 인사였다라는 게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생생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역시 권력의 시녀로구나. 그러고 스스로 권력의 시녀임을 대국민 앞에서 보여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처참한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처참한 장면이다. 네. 예, 정 의원님 한 말씀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무슨 말씀이실까요? 지금 정서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은 심재철 부장 본인일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과거에는
권력에서 내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정말 왜 남자들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까라면 까고 꿀라면 꾸고 이게 검찰 바람대로. 내부에 일련의 관성적 문화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심재철 부장이라는 사람이 원래 강력부 검사 출신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와서 나름대로 꽃보직을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보은의 심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그 속을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근데 과거의 검찰의 관성으로 보면 음. 거의 청와대에서 이렇게 찍어 내려보내가지고 어허. 하라 그러면 했던 그런 관성적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검찰들은 새로운 어떤 그 리더십 하에 나는 긍정적 의미로 대한민국의 검사다. 즉 검사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있는 그 권력에 대해서 수사한다라는 어떤 자긍심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요한 청와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내려온 쪽하고 검사 어떤 본연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검찰들 사이에 예, 예. 마치도 그 권력 투쟁처럼 계속해서 갈등이 그 관전자인 국민들도 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쪽은 심재철 부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곤혹스러운 쪽은 심재철 부장이다. 정 의원님 말씀인데요. 심재철 부장이 속해 있는 부서는 대검찰청의 반부패 강력부입니다. 부패 강력부가 아닙니다. 반부패 강력부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심재철 부장은 이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해서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의 기소를 좀 딜레이 시키면 어떻겠느냐, 좀 미루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거 주장해서 논란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치데스크가요, 오늘 좀 깊게 한번 좀 들어가 볼 겁니다. 그렇다면 심재철 부장 주장대로 백원우라는 이 분이 민정비서관이 기소가 지금 그렇게 미뤄질 만한 과연 그런 상황인 것인지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뭐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내용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겠습니다. 과연 백원우가 이 지금 기소가 미뤄질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한번 좀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겁니다. 자, 김민지 기자. 우선 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해서요. 조국 수석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예. 사실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처음으로 이제 폭로한 내부 고발자가 있었잖아요. 김태우 전 특감 반원인데 이 폭로로 당시에 논란이 초반에 불거졌을 때 조국 전 당시 민정수석이요 발끈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행정요원이 징계 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 처리를 왜곡하여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리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대검감찰본부의 중징계 결정에 따라 김태우 행정요원의 비리라는 실체적 진실의 일각이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네, 이번 폭로가 뭐 희대의 농간이다 이렇게까지 예. 주장했었지만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감찰을 받게 돼서 억울했다는 입장을 유재수 전 국장이 밝혔다. 청와대 감찰을 받게 되니까 이제 유재수 전 국장이 친분 관계가 있던 뭐 김경수 지사라든지 윤건영 전 실장, 천경대 행정관에게 구명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참여정부의 청와대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 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겨우 금융정책국장이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감찰을 받게 돼서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서 구명 요청을 했다라는 사실이 공소장에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문들한테 구명 요청, 컨택에 들어갔다. 이제 이런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전 김평론가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까 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왜 김태우 특감 반응 관련해서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한번 그때로 한번 좀 상기해 볼게요. 그때 왜 그 청와대에서 했잖아요. 김태우 특감 반원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 뭐 이렇게 얘기했고 피하 구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청와대가 사실 무근이 다 펄쩍 뛰었어요. 네네. 그리고 2017년 10월, 뭐 12월 이때면 문재인 정부 한참 힘받아 있을 때 아니에요? 정권 출범 초기. 그때 문재인 정부 뭐 했습니까? 적폐 수사를 강하게 드라이브도 확 걸던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검찰 공소장에 드러난 거 보면 아니 문재인 정부가 우리 편이니까 봐주고 덮고 넘어가자 이랬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것인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수사를 그 사법 체계가 아닌 곳에서 예단하고 무언가를 한다. 예. 이게 가장 부적절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 예를 들어서 그 조국 전 장관의 말을 빌어서 얘기해 보면 이건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형사적 사건이라고 박형철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정무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예. 형사적인 사안의 판단을 정무적으로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형사적인 사안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정치가 그 예단을 가지고 형사적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왜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셈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은 심재철 부장이 와서 조국 무혐의에 대해서 써라, 뭐 무혐의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예, 이런 것도 예. 역시 제가 보면 마찬가지 선상입니다. 이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그 히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있고, 역사가 있고. 그리고 예.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국민의 관심이 거기에 다 쏠려 있는 상황에서 이걸 무혐의로 하자 그 어허. 개인의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예. 개인의 판단을 가지고 사법 체계로 가지 않는다? 그럼 사법 체계, 준사법 체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말인 거예요. 예, 예. 그동안 수사를 해왔던 사람과 토론 끝에 자기 의견을 합리적으로 관철시켜서 회의의 결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예. 그렇지 않다면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했다는 건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존중해야 되는 검사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고 예, 좀 아까 부적절하다.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 네. 지금 오히려 수사를 이 조국과 관련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임무일지 모른다라는 의혹을 상당 그 수의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인사로서는 예, 예.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재수 감찰무마 이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공소장을 하나하나 좀 뜯어볼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유재수라는 사람의 감찰무마가 지금의 현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유재수가 가까우니까 비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냥 눈 감고 대충 덮고 가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공정과는 배치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인데요. 어쨌든 조국 공소장에 드러난 사실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윤건영 전 대통령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구명 압력 안 넣으셨습니까? 네, 그런 일 없었고요.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받았던 부분도 예. 뭐 충분히 소명했고, 그럼 유재수 부시장으로부터 전화는 받으셨어요? 네, 평소에 업무적으로 연관이 계신 분이고 해서 그럼 그 전화 내용 중에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부탁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으셨는데 어떤 얘기를 주로 하셨습니까? 제 입장은 어제 공보 특보를 통해서 내보낸 입장대로고요. 그 입장으로 가름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텔레그램 관련해서도 계속 보도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시죠. 자, 아까 유재수 국장이 청와대 감찰이 시작되자 친문들한테 이제 구명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김 기자 설명을 들으셨고, 실제로 이 구명 요청을 받은 김경수, 윤건영, 천경 등이 전방위 구명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유재수한테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요? 김 지사님? 이렇게 요청을 받고 이렇게 백원우 비서관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함께 우리 고생한 사람이 아주 유재수가요. 감찰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까 좀 덮고 가면 안 될까요? 좀 잘 좀 봐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백원우 비서관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윤건현 전 대통령 국정기획상황실장은 백원우 비서관한테 유재수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어요. 나와도 가까운 관계인데 좀 그냥 가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취지. 천경덕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이인걸 특감반장한테 막 항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재수를 왜 감찰합니까? 이 반장님,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으려면 유재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명활동에 직접 전방위로 나섰다는 건데 이성원 평론가 무슨 생각되세요? 지금 이 정권이 집권할 때 지금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회는 뭐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특권 반칙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 이 경우에 앞서서 그 김태호 수사관인가에서 뭐 미꾸라지 한 마리 이러는데 뭐 그런 부분이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할 때 조국 수석을 비롯해서 막 그냥 전부 나서서 거의 어떻게 보면 협박 수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협박 수준. 예. 그다음에 여기 지금 공소장에 나온 내용들은 예. 저 내용은 뭐 검찰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저거는 사실 확인되지 않으면 검찰이 저런 것을 공소장에다 기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전부 사실로 봐야 되는데 예. 그걸 보면 저거는 거의 집단 범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집단 범죄에 해당된다. 집단 범죄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을 예. 은폐를 하고 직무유기하고 직권 남용을 하는 집단적인 지금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 국민들이 볼 때에 지금 그들이 말했던 공정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거 아닌데 이것을 지금 도로 아니다라고 지금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적 이권 추구 집단들의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강자 논리, 닥치고 공격 논리 같은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그 특권과 반칙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없이 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랬던 거고 선택을 한 것인데 그것과 똑같은 어쩌면 더 비겁하고 기만적인 것은 그것을 안 하겠다라, 그것을 없애겠다라고 하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더한 집단적인 그 행태로 그것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건 국민 기만적인 행위이죠. 국민 기만적인 행위다. 자, 그러면 김 기자, 지금 어쨌든지 간에 여러 가지로 유재수라는 사람이 친문 진영에 나 좀 살려줘 SOS를 쳤고 그 SOS를 받은 친문들이 유재수를 살려주기 위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뛴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건데. 자, 언제 얘기입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 좀 잠깐 들어볼까요, 김 기자? 네, 지난해 2월 얘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유독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깨끗하다. 이런 점을 줄곧 강조해 왔는데요. 그래요? 그때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에서 어떤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 유착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이야기했지만요.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에 드러난 친문 인사들의 당시 발언들을 보면은 대통령의 평가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요? 자유한국당은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어떤 논평이요? 영화 내부자들은 애교 수준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법 질서를 유린했습니다. 새로운 세게 보수당에서는 논평이네요. 조국 공소장을 보면요. 문 대통령이 왜 검찰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조폭 집단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조폭 집단과 무엇이 다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이제 이런 논평을 내놨고. 자, 그러면 우리 6번 질문에 있는 그래픽을 좀 먼저 좀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이제 당시 민정수석이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재수의 감찰이 무마된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거 조국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쓴 겁니다. 저희가 뭐 임의로 한 거 아니에요.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한테 당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기 조수석님, 저 유재수 비위가요. 지금 문재인 정부 초창기 아닙니까? 이런 거 만약에 외부에 알려주고 막 언론에 기사 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조국 민정수석한테 전화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은 야, 여기저기서 전화가 참 많이 와, 유재수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해. 야, 우리 감찰 좀 했었잖아, 유재수. 그거 없었던 것처럼 싹 좀 정리해봐. 그러면서 2017년 12월에 돌연 감찰 중단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저 중단 결정을 내릴 때는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유재수 비위 사실이 이미 다 조국 수석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유재수가 1,000만 원 이상 금전적 이익을 취했고 유재수의 자백도 있었던 상황인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돌연 야, 감찰을 했는데 없었던 것처럼 정리해. 이렇게 중단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조국 전 민정수석 이렇게 얘기해왔죠.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 때문에 처벌을 받았으면 우리 이의 신청을 하든지 무슨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량 품위 위반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내려놓고 사실상 불명예스럽게 내려놓게 돼서 처벌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김평론가 보시기에는 조국 민정수석은 근거가 약하다고 봤고, 개인 프라이머시 문제고, 유재수 전 부시장은 경미한 품위 위반,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그 이면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한 행동들이 은밀하게 청와대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공직자 마인드가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법은 윤리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윤리가 법으로 있는 집단이 하나 있어요. 그게 공직자입니다. 공직자는 공직자 윤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공직자라는 자리는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일반 국민보다 월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위가 사적인 행위도 공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권한과 권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사생활의 부분은 반비례해서 줄어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진 공직자의 일은 그것이 지금 저렇게 윤리로 본다. 그러면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공직자가 윤리를 배반해도 사실은 그게 형사적 사안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조국 전 장관이나 아까 얘기하는데 정권 초에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공직자의 마인드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직자는 이것이 누굴 위한 것인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정권 초에 이거 나오면 안 좋죠.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안 좋은 겁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안 좋은 겁니까? 정권을 위해서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안 좋은 건지 네네. 생각을 해야죠.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안 좋은 건지. 국민을 위해서 안 좋은 거라면 좀 정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안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안 좋은 것인지 아니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심기일전에서 더 좋은 사회로 한 걸음 나가는 것이 국민에게 더 좋은 건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쯤 돼서 한번 중간 점검 한번 하고 갈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심재철 부장 얘기하면서 조국 공소장 뜯어보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죠. 과연 공소장에 드러난 사실 한번 쭉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을 하시고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이 백원우 기소를 미루자고 했는데 그게 합당한 것인지를 한번 좀 따져보자고 했는데 중간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크를 들으셨는데 심재철 부장의 그 주장에 동의가 되시는지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다 저한테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요. 어쨌든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 얘기 좀 해봅시다. 네, 국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금융위 국장으로 있으면서 저질렀던 많은 비위 그 정황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금융위 국장 시절의 비위 사실을 상관이었던 금융위원장은 알고 있었을지 국회에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당시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당시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있었죠. 네, 그때쯤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감찰한 결과 내용이 뭐죠? 저희는 그 내용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은 게 없습니다. 네, 저희들로서는 그때 당시에 재직 당시에는 어떤 감사나 조사를 할 만한 어떤 자료,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궁금했어요. 네, 백원우 당시 비서관이요. 이 청와대와 금융위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해서 전달한 인물인데 그래요? 감찰 내용을 전하면서요. 비위 사실은 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했다는 말이 유재수 국장의 의혹은 대부분 클리어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소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해소됐다. 일부 사소한 문제는 있으니까 인사에 참고하시오. 라고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융위에서는 유재수 국장에 대한 징계가 없이 그걸 알아야 징계를 하든지 말든지. 없이 그냥 지나갔고 사실 유재수 국장은 이후에 국회 수석 전문위원이라는 자리로 영전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부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자리로 가면서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죠. 야, 이 공소장 내용 사실이라면 참 유재수라는 분은 대단한 분이네요. 온갖 비위 다 저질렀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다는 청와대, 뭐 친문에 힘 있다는 분들이 다 나서서 유재수 살려주려고 했고 결국 유재수 금융위 국장은 징계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받고 오히려 무슨 수석 전문위원회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승승장구했고 글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래픽 한번 보시죠.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자, 유재수 당시 국장이요. 금융위에서 이제 징계 안 받고 사표 처리돼서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퇴직금을요, 1억 2천여만 원을 수령해 갖고 나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까지 챙겨서 나와서 또 수석 전문위원으로 가고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갔다는 거예요. 당시에 김용범 부위원장이, 금융위 부위원장이 백원우 민정비서관한테 저기요, 그 유재수 국회 전문위원 그거 보내도 됩니까? 했더니 백원우 비서관은 오케이, 민정비서관실은 이견 없어요. 보내도 됩니다. 해서 실제로 갔고 퇴직금 1억 2천만 원까지 챙겨 나왔다. 정 의원님, 이게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 좀 화나게 하는 대목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권력 운용 방법이거든요. 지금 이 금융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태도를 보면 전형적인 관료의 행태죠. 청와대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소속의 유재수란 사람이 어떤 비위가 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우리 이 박사님께서 소위 집단 범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여기 분명히 집단 심리가 있어요. 유재수란 사람은 자기가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일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제대로 대접을 못 받다가 이제 지금 그 금융위에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경미한 품위 위반 가지고 왜 그러느냐는 식 아닙니까? 경미한 품위 위반이라는 말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쓴 말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요번에 공소장을 보면 백원우 비서관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정권 초기에 이런 일이 불거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조국 교수의, 그러니까 피고가 되는 거죠. 피고인이죠. 주장은 뭐냐면은 다 정상적인 업무라는 거예요. 정당한 업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당시 감찰단들 보고 마치 또 감찰이 아예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처리하라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집단 심리를 알 수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특권과 반칙이 없는 그 뜻은 너희들은 특권과 반칙 없이 살아. 그리고 이 촛불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 우리는 혁명 정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공유하고 있어요. 지금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뭐가 더 무서워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의 종교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국민의 일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현상이 굉장히 무서운 거고 또 그런 권력이 지시를 하면 권력의 지시에 따라 검찰의 중요 요직을 맡고 앉아가지고 지금 틀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의 현실에서 볼 때 이게 다 용납되리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이 착각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김평롱 한 말씀 하시겠어요? 여기서 제가 좀 약간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있는 게 그 현상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근데 이 현상을 그러면은 누가 만들었냔 말이에요. 박근혜 정권에서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지금 그 이후에 촛불 정권에서 그것을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의 바람이 있죠.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것도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그렇게 느낄 때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은 굉장히 그 혼을 내주고 이쪽을 지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맹목적으로 이쪽을 지지하느냐? 이거는요,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나쁜 사람과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더 나쁜 사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사람을 좀 혼내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자유한국당 정권이나 과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깔끔하게 물러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를 받아들여서 뒤에서 원로로서 좀 지지해주고 야 새롭게 해봐. 우리는 과거에 이런 책임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를 내려놨다면은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좀 깔끔하게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은 동감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전히 그 소위 조국 수호라든지 이러한 소위 주장으로 아직까지도 시위에 동참하고 여러 가지 그 죄가 없다는 식의 그리고 마치도 그 정경심 그리고 조국의 순환이 검찰 개혁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은 대안이 없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그분들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성호 평론가? 지금 이전 정권이 잘못한 것이 결국은 시가 되고 지금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 시대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꼭 현재의 수준 가지고만 논할 부분은 아닌 것도 있다. 이제 일단 그것 하나 말씀드리면서 과거 정권에서는 한번 보십시오. 뭐 어떤 잘못이 나오고 하면 약간 어떻게 무마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 정도는 되면은 이거는 누군가 책임 또는 이 정도는 국민 사과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들이 과거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권은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덮어야 되겠다. 그걸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범죄 혐의가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 산처럼 가고 있다 보니까 그들도 수습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계속 뭉개고 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이 나라는 더 분열이나 추락으로 더 갈까 이게 몹시 걱정이 됩니다. 김평론가. 제가 그 말씀에 동의를 일부는 하지만 우리가 국민의 수준을 믿는다면은요 총선을 보면 돼요. 총선 결과를. 왜냐하면 총선 결과 이 모든 걸 심판을 해줄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무법하고 그렇게 무도한 집단이 있는데 만약에 국민이 그거를 심판하지 못한다? 그럼 그건 왜입니까? 국민이 수준이 떨어져서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국민들은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이 더 과학인지 그거를 두려워하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쯤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조국 공소장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이요. 입장을 좀 밝혔다네요. 자, 김 기자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조국 변호인 측은 공소장의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허구다. 수사 전체가 사상 누각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조국 전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합한 지시였고 이후 처리는 뭐 상관없다라는 취지로 그동안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조국 전 장관은 권한밖에 일한 적이 없고 직권남용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재수 국장이 잠적을 했었고 청와대에는 강제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찰 활동이 불가능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쓴 공소장 내용을 사실상 다 전면 부인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요.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급기야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였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정권 자체가 뿌리째 썩었습니다. 같은 편이라는 이유로 내 사람, 우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친문의 불법과 비리 덮어주고 조국은 문재인 정권의 최순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박근혜 정권 때는 최순실이 1명이었지만 문 정권 때의 조순실은 10명, 100명이라는 것뿐입니다. 이런 거짓 정권, 국민 기만 정권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네, 하태경 책임대표는 조국은 문재인 정권의 최순실입니다. 문 정권의 조순실은 10명, 1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진중권 교수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또 한마디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PK, 부산 경남 패밀리들의 대부인 양 행동하고 있어요.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자기 식구가 아닌 국민들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 대통령이 과연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인가 깊은 회의를 품게 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